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며칠 사이에 구글 TPU 얘기가 엄하게 뜹니다. 저도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구글이 엔비디아의 GPU를 그냥 엎어버릴 거라는 이런 말도 그냥 막 하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에서 구글 TPU가 뜨면서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대부분 방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문에. 근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오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구글 TPU에 들어가는 HBM은 전량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표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TPU하고 엔비디아의 GPU하고 차이점을 좀 한번 살펴보면 아주 극명합니다. 구글의 TPU는 에이지 기반의 행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GPU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범용 GPU라는 거예요. 최고의 범용성입니다. 가장 큰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우위죠. 쿠다 왕국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구글의 TPU는 최고의 효율도 있고 높은 학습 속도, 비용 절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H100에 대비해서 한 40에서 80% 싸다고도 얘기합니다. GPU 대비해서 최대 2배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약점이 있죠. 범용성이 낮아요. 생태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지금 쿠다라는 이 생태계를 과연 구글이 얼만큼 비집고 들어갈 것인가, 매우 비싸죠. 만일 이거를 엔비디아의 GPU를 공급을 받으려면 주문하고 거의 1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또 가격이 너무 높죠. 공급도 부족하죠. 전기도 좀 많이 먹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를 그냥 쓰러뜨리고 독주를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구글 TPU가 뜨면서 삼성전자가 더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시장 일부의 분석은 반은 맞고 반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구글 TPU의 공급 구조, 삼성 SK 하이닉스의 실제 기회, 상후 한 3, 5년 정도의 밸류체인 변화를 한번 이렇게 세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글의 TPU의 HBM 공급 구도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구글의 TPU든 엔비디아의 GPU든 결국으로 뭐가 들어갔냐? HBM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글의 TPU의 HBM은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 제품의 수요 대비 공급이 27년까지도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앞으로 5년 동안 HBM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도 3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신문에 난 걸 보면 3분기에 D램 점유율이 일부 신문에서는 삼성전자가 역전을 했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트랜스포스의 그 자료에 따르면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3분기에 D램 점유율을 또 1등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글 TPU 7세대 아이언 우드 SK 하이닉스가 HBM3 8단을 우선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7세대 TPU에는 SK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TPU 7세대 7E죠. 차세대인데 요거는 HBM3 12단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는 이제 브로드컴이 설계를 해서 TSMC가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는 이미 SK 하이닉스와 대부분 계약이 끝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 솔드아웃 상태입니다. 24년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 사실은 완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브로드컴,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고객을 SK 하이닉스가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우위는 27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부 신문에 보니까 내년에도 여전히 HBM의 60%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가져갈 것이고
삼성전자는 한 33%,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3% 정도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도 봤습니다. 자, TPU가 부상을 하면 SK 하이닉스 수혜가 삼성보다 훨씬 클 것이다. 현 시점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시장에서는 삼성이 더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도는 향후 파운드리 회생 가능성을 반영한 겁니다. HBM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글은 삼성하고 파운드리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로 보면서 삼성전자도 기회가 있을 거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TPU는 브로드컴에서 설계를 하고 TSMC에서 제조하는 구조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어요. 어디에요? 이 TSMC 파운드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구글 TPU는 현재 브로드컴 설계, TSMC 생산입니다. 자, 이 구조를 허물고 들어가야 되는 게 삼성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TSMC의 3나노 용량이 하여튼 TSMC는 이 파운드리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애플, 퀄컴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26년 에서 28년 사이에 TPU 생산 라인을 듀얼 파운드리 TSMC, 삼성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구간 파운드리에서 대규모 수주를 성공한다면 파운드리 매출 기준으로 해서 SK 하이닉스보다 수혜가 커질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더 큰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게 신문이 자꾸 이제 삼성 쪽으로 좋은 그 기대감을 하는 거는 HBM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HBM3 12단이. 그리고 이제 삼성이 HBM3 8단 이런 건 엔비디아에 공급을 했고 HBM3 12단이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HBM4도 지금 마지막 퀄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인터포저 등 공동 개발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TPU는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거고 엔비디아의 GPU는 삼성이 따라 붙는 그런 수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회사가 각각 다른 고객군에서 수혜를 본다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TPU로 인해서 삼성의 수혜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크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삼성은 이제 HBM, 이제 D램 메모리 반도체죠. 파운드리, 패키징 3종 수직 계열화. 참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다못해 이것도 제가 챗 GPT를 이용해서 하나를 만들었다니까요. 지구상의 반도체 회사 중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룬 회사는 삼성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뭔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로직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패키징 여기서 뭔가 조금 부족한데 삼성이 분발을 해서 그 부족한 2%를 채웠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HBM은 D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HBM 패키징은 2.5D 이렇게 FOWPL 이렇게 패키징 방법이라든가 파운드리 이런 것,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SRAM이라든가 IO 다이까지 자체 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압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PU 곱하기 삼성은 수직 계열화, 장기 수혜 이런 전망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수주 기준으로 본다면 TPU의 수혜는 압도적으로 SK가 앞선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 맞고 삼성이 더 큰 수혜는 미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를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두 가지로.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또 이게 수직 계열화가 잘 된다 그랬을 때는 삼성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TPU 플러스 GPU, 커스텀, ASIC, 주문형 반도체 이런 것들이 모두 폭발한다면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의 TPU가 커지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 엔비디아도 HBM이 필요하고 구글도 HBM이 필요하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HBM에 그 팔아먹을 곳은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으니까 HBM만 팔아먹어야 되는 거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HBM 플러스 파운드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삼성이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이렇게 묶어서 잡았다 그러면 총 매출은 삼성이 클 겁니다. SK 하이닉스보다. 그런데 과연 이 파운드리하고 패키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죠. 하지만 HBM 카테고리만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1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최종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TPU 덕에 단기적으로 누리는 회사는 SK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삼성이 더 큰 수혜를 본다는 분석은 파운드리 패키징을 포함한 장기적인 상승 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TPU 공급 구조만 놓고 본다면 삼성보다 SK 하이닉스가 훨씬 직접적인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평택 캠퍼스가 일정이 굉장히 당겨지고 있습니다. P4 페이지 4, 페이지 2, P5의 일정이 굉장히 당겨졌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금요일 날 어쩌면 또 올라가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올라갈 겁니다. 그 내용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